지난해 집값은 물론이고 거래 자체가 급감했던 부동산 시장, 또 새해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변화가 생기면서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하는지 또 집주인들은 갈아타기가 가능할지 궁금한 것이 많답니다. 저희와 함께 새해 부동산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.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. 예. 자, 이 뭐 또 부동산 시장하고 또 금융 환경하고 네. 같이 엮어서 안 볼 수가 없는 게 네. 다들 뭐 돈 모아서 한목에 사는 게 아니고 네. 다 대출 끼고 하니까요. 그렇죠. 네. 지금 금년에 들어서 요 금융 환경의 변화 네. 그리고 그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한번 짚어주십시오. 지금 24년에는 가장 핵심인 게 그 스트레스 DSR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총 부채에 대한 그 상환에다가 가산 금리를 좀 곱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.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 대출을 받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 시장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. 또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환경 이렇게 직면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고요.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대환을 하는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. 왜냐하면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대출 상품이다 그러면은 좀 갈아타는 수요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돈을 좀 상환도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좀 힘든 그런 과정 안에 있는데 청년도약 계좌 등 이런 금융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청년에 대한 그 내 집 마련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해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대한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비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스트레스 DSR 도입 이렇게 되면은 대출 받을 때 한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나요? 네, 그런 가능성이 좀 큽니다.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런 그 DSR 도입을 한 대출 환경에 대한 그 변화를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그 변동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주기형과 혼합형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소득 5천만 원이신 분들에게 도입 전에는 약 한 3억 3천 정도 됐었고 또 1억인 분들은 한 6억 6천 정도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면은 지금 25% 적용했을 때는 금액이 3억 1,500으로 줄어들죠. 그리고 50% 적용하면 3억 초반대 그리고 100% 적용하면은 2억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주기형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지금 3억 2,900만 원에서 한 3억 1,120만 원, 그 정도까지 주고 1억이 되시는 분들도 6억 2,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진적으로 가계에 대한 그 옥죄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규모가 준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그 문제점들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지금 저출산에 대한 그 문제라든지 최근에 국토연구원 나온 자료들 보면은 사교육하고 그 주택 가격의 그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출산을 안 하는 경우들도 상당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택을 살려고 하는 매수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 현재로 유지가 된다라면 이런 수요들이 축소가 될 수 있다. 다만 일각에서는 9억 이하에 대한 그 주택 수요는 영향이 미미할 거다,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주택 시장이 9억 이상의 주택들이
시장을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9억을 넘어서는 주택 가격의 뭐 흐름 자체가 상승을 못한다면 그 밑에 있는 가격은 좀 따라오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네. 매번 뒷부분에 질문이 가다가 여쭤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네. 분양시장 오늘은 앞부분에서 한번 좀 네, 짚어봐 주시죠. 작년 상반기엔 좀 뜨거웠다가 하반기 갈수록 조금 식었다는데 네. 지금은 사실 분양시장 쪽은 비수기 아닙니까? 시기적으로? 네, 그렇죠. 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구매 의사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네. 뭐 투자도 그렇고 보통 2월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23년에 있던 분들은 뭐 24년 뭐 어떤 다이어트 계획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들이 그 2월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아, 올해는 좀 투자나 이런 것들 닫고 내년에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사실상 뭐 설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이후 정도가 좀 뭐 임장 활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뭐 요때 치고도 지금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만큼 지금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더 많이 위축이 된다라면 분양에 대한 성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상반기에 뜨거웠다가 하반기에 식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반기에는 사실상 분양 가격이 좀 저렴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뭐 공사비에 대한 이슈,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 그 2024년 1월부터는 이제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좀 옥석을 잘 가린다라면은 뭐 큰 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. 그래서 올해 민영 청약 같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26만 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5년 평균보다 한 25% 정도 낮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물량들이 많이 나오긴 해도 그래도 좀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송도나 뭐 용인, 양주, 의정부 이런 쪽에서도 가격에 대한 그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주택 마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외적으로 수도권에도 괜찮은 단지가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청약 경쟁률이 높았거든요. 그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신다면 한번 그 청약을 도전하는 그런 뭐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지금 보니까 강남권 주요 단지 청약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청약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고 네. 보니까 뭔가 좀 막판에 계약 포기 사례도 늘고 있긴 네.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이 청약 통장 물량들 좀 쏟아질 것 같은데요. 예, 이게 지금 24년 이 강남의 분양단지가 예. 청약 분양 시장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여져요. 지금 나와 있는 주요 분양 단지를 보더라도 뭐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메이플다이도 분양을 하고요. 그다음 반포, 방배 이런 지역들이 가장 뭐 주거 환경이 좋다라고 평가들을 받거든요. 근데 일반 분양분 보면은 신반포도 뭐 162가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 292가구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많은 수요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반포나 DH 방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이곳에도 역시나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송파나 강남권 일대에 있는 곳도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 같은 경우도 176가구 정도 나오거든요. 여기 뭐 운전하다 저도 잘 가는데 한강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곳이라 이곳에 좀 자산 여력들이 있는 뭐 실수요자들은 많이 접근을 하실 것 같고요. 신천이라든지 방배 이 지역에도 한 200에서 한 500, 600가구 가까운 수치까지도 일반 분양이 나오다 보니까 2024년은 서울 강남권의 주요 단지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안전마진을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뭐 많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. 작년에 힐스테이트 이편한산 문장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한 152대 1 정도 그 정도 나온 그런 수준이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이런 송파권에 있는 그 아파트가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다면 뭐 24년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분양 열기가 가장 뜨겁고 특히나 이런 분양 열기가 높았던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이런 분양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자막 보다 보니까 생각나네요.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. 이 편한 세상 얼마나 브랜드 이름
외우기 쉽고 좋습니까? 네. 근데 아까 자막 보니까 어렵네요. 읽지를 못하겠네, 아파트 이름. 아, 이름이요? 예. 요즘에는 그 하이엔드급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예. 것들은 단지의 그 차별성 때문에 예. 브랜드 가치 올리려고 이런 뭐 장명이라든지 또 해당 단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. 그 이름값 하나 때문에도 이름값 몇 억이, 하나 때문에?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허허. 신정동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도 뭐 목동에 있는 이름을 빌려온다든지 뭐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고 또 하이엔드 상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름이 조금 다른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예. 요거 네.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이런 게 있나 봐요. 예. 아니 근데 지금 전국 지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올랐다는데 서울은 계속 내리막이다. 이 얘기는 그러면 미분양 우려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까? 그렇죠. 지금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네. 뭐 전국에 다 마찬가지고요. 서울 같은 경우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망 지수를 이제 0부터 200까지 놓는 그런 수치인데 100이 한 그냥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예. 1월에 분양 지수가 한 70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요. 뭐 지난달에는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. 그럼 결국은 청약 대기자들이 뭐 분양을 하는 분양 사업자들보다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90.5에서 지금 82.5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. 뭐 주요 원인으로 본다라면은 분양 가격이 높다 보니까 분양에 대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분양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냐라고 봤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에 대한 그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분양 경쟁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아주 뜨거운데 그거 벗어난 곳 같은 경우는 가격 예. 너무 높으면은 뭐 청약도 포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계약들도 나오다 보니까 어허. 이런 서울의 전반적인 그 시장 자체도 뭐 2023년 예. 그 한 3분기, 2분기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바뀐다는 의미는 좀 꺾이는 그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 분양 시장 중에서도 공공 분양 있잖아요, 뉴홈. 이거는 사실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달 중에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사전 청약 일정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서울 마곡지구를 보면은 뭐 1월 15일부터 16일 뭐 요때가 사전 청약에서 그 특별 공급이고요.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방, 그다음에 남양주 왕수, 뭐 부천 대장, 화성 동탄도 1월 22일부터 23일, 그다음에 일반 공급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여기서 보면은 마곡이나 위례, 그다음 대방, 화성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높은 원인으로 본다면 역시나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그 쏠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지금 22년에도 한 750가구 정도 됐거든요. 가구들. 그리고 사전 청약 같은 경우도 청년들 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평균 경쟁률이 27대 1 정도 그런 나온 상황이에요. 그리고 뭐 이게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조성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뭐 주거 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는 뭐 뉴홈에 대한 인기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뭐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저 일정들 잘 확인을 해 보시면서 네. 새해 일어나는 것들 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